여름방학 인천광역시 교육청 중등생 제부 여름방학 우주 프로젝트 중등생 제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천광역시 교육청 여름방학 쌤튜브 4회 마지막 강의를 맡게 된 저는 인천 중산중학교 교사 황인욱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오늘 책으로 보는 한국사 마지막 책은요, 바로 검은 꽃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낯선 책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검은 꽃이라는 책이 과연 어떠한 역사적 사실을 다루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역사는 바로 이주, 강제 노동의 역사입니다. 말 그대로 이주, 다른 나라에 보내져서 강제로 노동하는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당시 이 역사 소설의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구한말이었습니다. 구한말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는 잠시 후에 살펴볼 예정이고요.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구한말을 배경으로 역사소설 검은꽃이 진행이 됩니다. 당시 이 주인공은 바로 이 책의 주인공은 바로 멕시코로 떠난 노동자였는데요.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 검은꽃입니다. 네, 여러분들 좀 기대가 되지 않나요? 우리가 조선시대 말, 구한말 시기에 조선의 노동자가 왜 멕시코로 떠나게 되었을까? 그리고 멕시코에서 어떤 경험을 했을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나요? 선생님이랑 같이 이 검은꽃에서 다루고 있는 노동, 강제 이주 노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한말이란 무엇이고 이 구한말의 혼란스러웠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선생님이랑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왜 그럼 이 주인공이, 소설의 주인공이 그리고 그 일행들이 왜 멕시코로 떠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검은 꽃에서 다루고 있는 멕시코의 이주 강제 노동의 역사 말고 이주 노동, 즉 다른 나라로 가서 우리의 노동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현재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주민의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꽃에서 다루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소설의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구한말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구한말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구한국의 말기를 뜻합니다. 즉 여기서 구자는요 바로 옛 구자입니다. 옛 구자, 즉 옛날 한국, 즉 여기서 한국의 옛날 버전을 구한국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구한국은 이제 조선 이후에 고종이 이제 선포했던 대한제국을 의미합니다. 즉 대한제국의 말기를 합쳐서 구한말이라고 합니다. 즉 대한제국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그렇죠, 일제에 의해서 대한제국이 국권을 뺏기는 그러한 상황을 구한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바로 이 구한말의 상황이 역사소설 검은꽃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구한말의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라는 것이 맺어집니다. 이 강화도 조약은요, 바로 일본이 배를 하나 이제 갖고 와서 이제 한포 사격을 하면서 우리랑 무역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강제적으로 일으켰던 사건이 운용호 사건이고, 이 운용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조선과 일본이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강화도 조약이었습니다. 말이 근대적 조약이었지 당시 일본이 조선의 이제 국권을 침탈하기 위해서 야금야금 초기 세팅을 했던 것이 바로 강화도 조약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조선은 이 일본에 조금씩 들어오는 이러한 침공에 맞서서 이제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 바로 1894년에 있었던 동학농민운동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갑오 개혁을 통해서 이제 조선을 좀 더 근대화하려는 노력이 이제 빗발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905년에 을사조약이 맺어지면서 을사조약으로 인해서 일본이
조선, 즉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침탈하게 됩니다. 자, 이거에 외교권을 침탈당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말 그대로 외교권, 즉 조선이, 즉 대한제국이 다른 나라와 어떤 외교 관계를 맺을 때, 자, 도와주세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권리가 외교권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권리마저도 일본이 가져가 버린 겁니다. 즉 이제 세계 무대에서 당시 조선은 완전히 외톨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구한말의 상황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일본은 조선을 먹겠다는 야욕이 점차 확대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당시 대한제국 내부의 상황은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이것이 점차 가중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당시의 백성들, 노동자들은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이때 멕시코에서 굉장히 달콤한 그러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뉴스 신문에 이렇게 뜬 거예요. 자, 4년 동안 계약을 할 거고 무료로 주택을 드립니다. 그다음 높은 임금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멕시코로 와서 노동을 해주세요. 노동자로 와주세요. 이러한 광고가 이제 조선 사회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조선 사람들은 일본의 야욕은 너무 심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된 거 멕시코로 떠나서 거기서 높은 임금을 받고 돌아오자.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사람들이 1033명이 모여서 결국 멕시코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때 멕시코로 이주하게 된 조선 노동자들의 삶은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황성신문 1905년 7월 29일자 신문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멕시코 원주민인 마야족이 노예 등급으로는 5, 6등급인데 한인 노예는 7등급으로 가장 낮은 값이다. 그래서 뭐 떨어진 옷을 입고 조각난 옷을 입고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 배회를 하고 있다. 농장에서 제대로 일을 못하면 때리고 구타해서 살가죽이 벗겨지고 굉장히 눈 뜨고 못 볼 지경이다. 즉 멕시코로 갔던 조선 노동자들의 삶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다. 이러한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황성신문의 기사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 멕시코에 갔던 당시 조선 노동자들은 저 위에 있었던 무료 주택이라든지 높은 임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굉장히 고강도의 노동이었고요. 당시 무료 주택도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멕시코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노동자들은 4년 동안의 노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당시 대부분의 이제 멕시코로 갔던 조선 노동자들이 갔던 농장은요, 에네켄 농장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에네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게 되었는데요. 자, 여기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날카롭게 지금 이게 뻗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이것을 수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캐다가 잘못하면 살이 베이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굉장히 봐도 날카롭잖아요. 여기서 새벽에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는 이런 고강도 노동이 진행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 노동자들의 삶은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년의 계약이 맞춰지고 나서는요, 바로 이제 조선 노동자들이 다시 고국인 조선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당시 멕시코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고요. 심지어 이제 쿠바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주인공이 쿠바로 넘어가는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쿠바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이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채롭게 조선, 멕시코, 쿠바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장소 그리고 배경 이동이 있는 소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당시에 이제 고국을 떠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멕시코로 이동했던 조선인들은 멕시코에서 메리다 지방회라는 것을 창설해서 조선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이 단순히 노동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상황에서도 조금씩 모은 돈으로 이제 독립운동을 지원할 정도로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멕시코 이주 노동 말고 다른 이주민들의 역사에 대해서 2가지 정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간도로 이동했던 이주민들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당시 일제를 피해서 간도 지역으로 도망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간도라고 하면요, 우리 한반도 북쪽에 있는 지역을 우리가 간도라고 이야기하고요. 지도에서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제의 탄압을 피해서 그리고 가난을 피해서 이제 이동했던 곳이 바로 간도였고요.
근데 이 간도에서도 이제 당시 일제의 공격 그리고 간섭은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간도 참변이라는 것이 발생했는데요. 말 그대로 간도에 있었던 이제 대량의 이제 조선 이주민들을 바로 죽이고 총으로 쏘고 칼로 베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일제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일제가 일으킨 간도 참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간도에서의 백성들의 삶은, 조선인들의 삶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간도에서 본인들이 군사 기구의 역할도 하면서 그 주변의 간도 지역에 이제 다스리는, 즉 간도에 있는 조선인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기구까지도, 자치기구가 설립되기도 하는데요. 그 세 가지가 바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간도에 이주민들이 많고 일제의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조선인들을 지키기 위한 자치기구가 성립이 되고, 대표적으로는 정의부, 신민부, 그다음에 참의부가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의 이주민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박정희 시기에 눈부신 한강의 기적을 이루면서 경제가 성장하였다는 것을 아마 배우셨을 건데요. 이 한강의 기저에는, 그러니까 즉 한강의 기적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외화를 벌기 위해서 독일로 파견되었던 광부와 간호사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사회는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했고요. 게다가 이제 가난한 국가였기 때문에 외화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박정희 정부는 바로 광부와 간호사들을 독일로 파견하게 되었는데요. 자, 당시 광부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외화를 벌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고, 당시 간호사들도 이제 독일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이제 치료를 해주면서 한국인 간호사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독일로 광부와 간호사를 보내게 되고, 그들이 벌어다 준 외화를 가지고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장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평화, 그다음에 이러한 경제 성장을 누릴 수 있었던 근본에는 바로 이렇게 독일로 파견되어서 외화를 벌기 위해서 파견된 광부들과 간호사들이 있었다. 이 점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책 검은 꽃에서 다루고 있는 멕시코 노동 이주 뿐만 아니라 이제 독일로 파견되었던 광부와 간호사의 이야기, 그리고 일제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쳤던, 이주했던 바로 간도 이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동안 우리가 3개의 책을 가지고 그 책에서 다루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름방학은 굉장히 길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이 3가지 책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역사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고력까지 기를 수 있는 아주 일석이조의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겨울방학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